이호선 교수가 말하는 무기력과 번아웃의 차이와 탈출법.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피곤하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서 나 왜 이렇게 게으를까 자책하고 계셨습니까? 틀렸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뇌와 몸이 비명을 지르는 중입니다. 당신이 진짜 무기력했던 소름 돋는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릿속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지라는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주말 내내 침대에 누워 유튜브 쇼츠를 넘기고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하고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게으른 걸까?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책의 굴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 이호선 교수의 말을 빌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단순한 게으름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지도를 들여다보면 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의 영혼과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번아웃 상태이거나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도리어 덫에 걸려버린 완벽주의, 혹은 남들보다 세상의 자극을 몇 배로 강하게 받아들이는 초민감성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기 전에 지금 내 상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독한 무기력의 늪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과 함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호선 교수의 기적의 솔루션을 전해드립니다. 1장. 번아웃과 게으름의 한 끗 차이.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번아웃인 건지 그냥 정신 상태가 썩어서 게으른 건지 어떻게 아나요?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내 안에 에너지가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해야 할 공부나 업무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친구가 야, 나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갈까 하고 몸이 움직여지거나 밤새도록 웹툰을 보고 게임을 하는 건 즐겁다면 그건 냉정하게 말해 게으름에 가깝습니다. 체력과 정신적 에너지는 남아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본인이 즐거워하는 자극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번아웃은 차원이 다릅니다. 번아웃은 내 몸과 마음의 배터리가 단 0%도 남지 않고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말합니다. 친구가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도 나갈 기력조차 없고 내가 좋아하던 취미 생활마저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모든 전원이 꺼진 것처럼 암전된 상태, 그게 바로 번아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입니다.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의 과거를 추적해보면 예외 없이 특정 목표나 업무에 자신의 영혼과 체력을 갈아 넣었던 선명한 흔적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과제를 수행했거나 회사의 성과를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달렸던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과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면 게으른 사람은 과거에도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두해 본 경험이 드뭅니다. 지금 온몸이 아프진 않으신가요? 번아웃은 마음의 병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 경고로 이어집니다. 원인 모를 두통, 자도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 툭하면 돋아나는 구내염과 빨갛게 충혈된 눈, 뚝 떨어진 면역력. 이 모든 증상들은 지금 당신의 몸이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소리입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나 지금 터지기 직전이라고. 그러니 제발 아픈 몸을 이끌고 난 왜 이리 게으를까라며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2장. 시작조차 못하는 이들의 비밀, 게으른 완벽주의자. 최근 20대와 3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무기력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입니다. 이 단어 참 모순적이지 않나요?
완벽을 추구하는데 게으르다니요. 하지만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들은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차라리 시작을 안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고요? 시작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내 무능함이 증명되는 꼴이 되지만 아예 시작을 안 해서 망하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것뿐이라는 핑계 뒤로 숨을 수 있거든요. 즉, 실패로부터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와 유보라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어릴 적부터 주변에서 착하다, 성실하다,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사회의 기대치는 저 높은 곳에 있는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내 결과물이 내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때 이들은 깊은 무기력의 수렁으로 다이빙해 버립니다. 이를 깨부수기 위해 이호선 교수가 제안하는 강력한 심리 처방전이 있습니다. 바로 60점 일기입니다. 오늘 어떤 시도를 했는가? 오늘 하루 무엇을 배웠는가? 어제보다 어떤 점이 좋아졌는가? 우리는 늘 100점짜리 인생만을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박을 내려놓고 나에게 기꺼이 60점을 허락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고 하나를 읽어봤다. 이것만으로도 시도한 것이고 성공입니다. 오늘 책 한 페이지를 읽고 단어 하나를 배웠다. 그것으로 배운 것입니다. 매일 밤 이 3가지 질문에 답하며 기록해 보세요. 100점이라는 거대한 부담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짐이 덜어지며 멈췄던 행동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성공의 기록들이 쌓여 결국 자기 인정이라는 인생 만점의 길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3장. 일상을 마비시키는 초민감성의 굴레. 무기력을 만드는 3번째 축은 바로 기질적인 원인, 바로 초민감성입니다.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전 세계 인구의 15에서 20%가 이 기질을 타고납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외부 자극을 훨씬 깊고 예민하고 오랫동안 받아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상적인 감각들이 이들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설거지할 때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가족들의 발걸음 소리가 공포영화의 효과음처럼 두렵게 느껴져 밤마다 귀를 막고 잠을 청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김치를 먹으면서 주방 세제 맛을 느낄 정도로 미각이 과민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회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들은 서글서글하게 잘만 보는 아르바이트 면접이나 회사 미팅조차 면접관의 미세한 눈빛 변화, 방 안의 공기, 낯선 냄새에 압도되어 온몸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결과는 당연히 탈락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이런 실패가 반복되면 이들은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 세상에 섞일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의 소통을 끊어버린 채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4장.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처방. 이 지독한 딜레마를 깨기 위해 이호선 교수가 내린 처방은 명확하고도 현실적입니다. 첫째는 관계적 독립이며 둘째는 실천적 둔감화입니다. 먼저 따끔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만약 부모의 품 안에서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당장 물리적 심리적으로 철저히 독립해야 합니다. 지금 돈도 없고 집값도 비싼데 어떻게 나가나요? 라고 반문하시겠죠. 막막하고 두려운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만들어준 안전한 온실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당신의 민감성은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당장 힘들더라도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 타인과 부딪히고 갈등도 겪어보고 깨져보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온실 속 화초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꺾이지만 길가에 피어난 잡초는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무대에 스스로를 던지는 것, 그것이 독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과도한 감각을 통제하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실천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각일기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특정 냄새, 소리, 시각적 자극들을 노트에 적고 그때의 내 민감도를 수치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지하철 안내방송 소리 스트레스 지수 80점이라고 적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최적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어폰을 꽂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향을 소지하고 다니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내 감각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할 때 과도하게 흥분되어 있던 뇌의 신경망들이 점차 안정을 찾고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둔감화의 과정이야말로 당신을 방구석에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줄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론, 다시 시작할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지금 이 순간에도 무기력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실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번아웃이 왔다면 그동안 미련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증거이고, 완벽주의에 걸렸다면 그만큼 내 인생을 멋지게 성공시키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있다는 뜻이며, 초민 감성으로 아파했다면 남들보다 더 깊고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잠시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뿐 결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나에게 100점 대신 기쁘게 60점을 선물해주는 60점 일기를 한 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도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마침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찬란하게 꽃피울 것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도약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위로가 필요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